책을 좋아하는 소녀의 독후감, 끄적거림, 귀의 성, 지은이 이인직. 이인직의 혈의 누 그리고 귀의 성 많이 들어본 제목이지요. 최초의 신소설 이인직의 혈의 누, 최초의 근대시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배운 기억이 납니다. 배울 때부터 신소설은 어떻게 되어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조금 디테일한 선생님이었다면 제목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 소설의 본문 정도는 보여주어도 좋았을 건데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제가 스스로 찾아보아도 되었을 일을 괜히 다른 사람 핑계대는 꼴이기도 한데요. 궁금한 신소설을 40년 지난 지금이라도 읽고 나니 속이 후련합니다. 책 한 권에 혈의 느와 귀의 성이 있어 두 편을 모두 읽었습니다. 혈의 느도 재미있지만 귀의 성이 소설의 구도면에서 더욱 밀도가 있습니다. 참 잘 썼다라는 생각이 읽는 내내 들었습니다. 귀의 성은 특히 내용 전개가 빠르게 흘러가며 다이나믹합니다. 혈의 느와 귀의 성 두 소설을 읽었을 때 느낌은 전체적으로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기류가 흐릅니다. 이 부정적인 기류는 이인직의 개인 성향인지 시대상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신소설이라는 새로운 장르의 개척만으로도 의미 있는 소설인데 재미까지 있습니다. 소설의 내용은 제목에서 풍기는 것처럼 사람이 억울하게 죽는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소설의 줄거리를 써보겠습니다. 길순의 아버지 강동진은 성품이 강하고 힘은 장사이며 무서운 것이 없는 사람인데 겁나는 것은 양반과 돈이었다. 그것을 무서워하면서도 피하여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 젖꼭지 따르듯 따른다. 돈에 대해서는 한 시절 남부럽지 않게 가졌으나 춘천 군수들이 바뀔 때마다 그의 돈은 모두 양반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말았다. 그의 화풀이로 술로이를 보내던 때 이번에 오는 군수 김승지가 여색을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딸 길순을 김승지에게 바쳤는데 1년도 안 되어 군수가 갈리며 김승지는 다시 서울로 올라갔다. 끈 떨어진 가시된 길순은 임신을 한 몸으로 불안하여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 이에 강동진은 부를 때까지 기다리라는 김승지의 말을 무시하고 딸 길순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온다. 길순은 춘천에서 왔다 해서 춘천 마님으로 불려지지만 질투심이 강한 김승지의 마누라와 그의 몸종 점순이는 길순을 죽이기 위해 온갖 계략을 꾸민다. 그리고 결국 길순은 떡두꺼비 같은 아들까지 낳았으나 그 아들과 함께 비참하게 살인을 당한다. 시골에 있던 강동진은 마누라의 이상한 꿈에 그동안 소홀했던 것을 뉘우치며 딸을 보러 가는데 일은 이미 일어났음을 알고 황소 같은 힘으로 살인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는 내용으로 소설은 끝을 맺는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읽고 나서 생각이나 느끼는 여운을 남겨주는 것이 빈약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소설 속의 대화가 잦은 부분에서는 지금의 소설 형식과 다르게 시나리오 형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한 부분을 옮겨보겠습니다. 김승지 부인과 몸종인 점순이가 김승지의 첩 춘천댁, 즉 길순을 죽이려고 궁리를 하는 과정에서 김승지와 정분이 난 친모를 이용하려는데 친모가 그 계략에서 빠져나오려고 김승지와 부인을 만나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간다며 그 집을 떠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부인, 이에 개어라. 친모가 오직 죽겠느냐. 너 국수 좀 사다가 장국 한 그릇만 따뜻하게 말아오너라. 친모, 오늘은 댁에서 국수를 아니 먹더라도 국수 먹을 복이 터졌습니다. 부인, 다른 데서 먹는 것이 쓸데있나. 댁에서 먹어야지. 친모, 잠깐 말씀하고 가려 하였더니 너무 오래 앉았습니다.
오늘은 내가 시집을 가는 날이 오시다. 영감께서는 마님도 계시고 춘천마마도 있는데 내가 또 있고 보면 영감께서 걱정이 아니 됩니까? 우리 어머니는 앞 못 보는 60노인이 나 하나만 믿고 있는 터에 내가 하루바삐 서방이나 얻어서 우리 어머니를 데려다가 삼순구식을 하더라도 한 집에서 지내는 것이 내 도리가 아니오니까 오늘이 혼인이라 집에서들 기다리고 있는 터이니 오래 앉았을 수 없습니다. 마님 안녕히 계시오. 인력거꾼 어디 갔나? 인력거꾼 댁으로 모시리까? 친모 남대문 밖에 좀 다녀가겠네. 본문증에서 또한 우리 글로 써있지만 뜻이 알쏭달쏭하거나 전혀 모르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몇 개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참척 아들이나 딸이나 손자 손녀가 앞서 죽음. 동자아치 밥 짓는 사람. 반빛아치 반찬 만드는 사람. 엉너리손 남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어벌쩡하게 서두르는 솜씨. 처시하 아내에게 눌려 지내는 사람을 조롱하는 말. 이렇듯 모르는 단어들이지만 다시 뜻을 알고 우리 글뿐 아니라 한자를 들여다보면 그런 뜻인 게 이해가 됩니다. 신소설이란 자체로도 문학적 가치가 있는데 문체 안에서 그 시대의 언어와 사회상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소설이지요. 지은이 이인직을 소개하는 글을 보면 신소설 작가, 언론인, 신소설이라는 새로운 문학 장르를 개척하여 많은 작품을 남겼다. 이렇듯 소설가 이인직을 소개하고 뒤이어 이완용을 도와 친일 행위를 하는 등 반민족적 과오를 범하기도 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소설을 친일파가 아닌 독립운동가가 썼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은 너무 유아적인 생각일까요? 7, 80년대만 하더라도 월북 작가라고 해서 읽지 못하게 했던 소설들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우리와 생각이 같지 않으면 무조건 차단했던 시절이 있었죠. 이제는 그 시대를 넘어섰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는 말도 있듯이 싫다고 뜻이 맞지 않는다고 거부하기보다 적을 알고 우리를 알아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위태로움에서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이인직의 신소설도 그런 맥락에서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어떤 문제들을 좀 더 명료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이인직의 소설을 읽으며 그 말을 조금은 이해를 했습니다. 이인직을 소설가로서의 재능을 말하자면 재주가 아주 뛰어난 인물입니다. 그런데 친일파라는 선입견 때문일까요? 아니면 정말 그가 친일파였기 때문에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나라의 것을 하찮게 여기고 신문물, 남의 나라 것을 대단하게 보는 내용들이 있어 눈살이 찌푸려지기도 합니다. 하나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혈의 누에서 주인공 옥년을 거두어 키운 일본 여인이 남편이 죽자 재가를 가려는 과정을 그린 대목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조선 풍속 같으면 청상 과부가 시집가지 아니하는 것을 가장 잘한 일로 알고 일평생을 근심중으로 지내나 그러한 도덕상의 죄가 되는 악한 풍속은 문명한 나라에는 없는 고로 젊어서 과부가 되면 시집가는 것은 천하만국의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정상 부인이 어진 남편을 얻어 시집을 간다. 본문증에서 서로 다른 풍속을 비교하는 것이야 있는 일이지만은 악한 풍속이라고 일축하는 것이 눈살이 찌푸리게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역사가 여성의 재가를 못하게 한 것이 아니고 조선보다 먼저 있었던 고려만 보더라도 과부가 재가하는 것이 일상이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찌 문명한 나라에서만 찾는 것인지 그 정도의 학식이면 이인직이 역사를 모를 리 없었을 텐데요. 모든 사람들이 재주와 인성이
함께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듯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여러 면에서 이인직의 신소설은 읽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체계화되지 않은 저희 끄적거림이 다리가 되어 여러분들이 이인직의 소설을 읽는 계기가 되신다면 그것으로 행복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또 만나요.